안녕하세요, 이수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크게 익스플리키트하고 임플리킷 수입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수입 펑션인데, 여러분들 이 수입을 띄우면은 모듈에 따라 틀린데, 가장 기본적인 메카니컬 디자인 모듈에서는 라이센스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익스플리킷 타입의 수입밖에 없고요. 그 외에 이제 ATD2 모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라인과 서클과 코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익스플리키트 수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을 가지고 수입을 구성하는 정확한 요소는 기본적인 요소는 프로파일과 가이드 커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한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입을 할 수 있는 프로파일과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서피스도 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서피스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피스 첫 번째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그 방향성에서 그 가이드 포인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이드 커브가 선택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여기서 수입은 프로파일과 이 가이드 커브, 이것은 센터 커브일 수도 있고요. 그 어느 순간에 그 방향성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가이드 커브는 크게 두 개까지 줄 수 있어요. 익스플리키트면 바로 세컨드 가이드 여기 바로 있죠. 그리고 그 가이드, 그 방향과 그 룰에 의한 그 리미트 포인트가 지나갈 자리들, 이 앵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어려운 내용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보겠습니다. 어느 단면을 정의되고요.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 커브, 어떤 룰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룰의 형식에 의해서 수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죠.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추가됐거든요. 여기다 defining work object를 잡아서 저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전에. 보겠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 가이드를 통해서 어플라이를 시키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프로파일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프로파일은 이 가이드가 된 거, 인터섹트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파일 생긴 부분이 요 끝 포인트, 인터섹트 생긴 그 포인트는 이 가이드 룰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전체는, 나머지는 그 룰에 의해서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냥 원 가이드, 가이드가 하나뿐이었을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이드가 있고요. 프로파일이죠. 프로파일 있고 이 룰을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서피스에 항상 안착돼서 갑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눌러보니까 다음과 같이 그 가이드에 되는 서피스에 안착돼서 가죠. 그때 안착돼 가는데 로우 값을 써서 어떤 안착되어 가는 거에서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한 20도까지, 0도에서 20도까지 리니어한 형태로 해서 OK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20도부터 시작해갖고 이 서피스에서 20도 시작해갖고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0도 들어왔네요. 그럼 로우를 한번 인버스 로우를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 끝은 이 끝은 0도죠. 그래서 점점에서 최종 끝은 20도만큼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주 파악이 안 되신다. 그러면 이걸 콘스탄트 0으로 넣으면은 다시 이렇게 제대로 온 걸 볼 수 있죠. 로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쓰세요. 그럼 법칙이죠. 그리고 앵글러 이 콜렉션 이거는 좀 정밀도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해봐도 0.9로 이렇게 써봐도 0.9 이렇게 써봐도
어떤 그의 표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0.1도 표시는 모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번 저로서 숙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특별한 표시, 하지만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그 함수의 변화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첫 번째 레퍼런스 서피와 서피스를 이용한 것과 바로 프로파일 가이드 컵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히드를 시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앵커 포인트와 두 개의 가이드 커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을 해서 보겠습니다. 이 프로파일이 이 룰을 따라가요. 근데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은 어떤 끝포인트 여기에 인터섹트 돼서 그 끝포인트는 항상 이렇게 룰을 따라갈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따라가나 보겠습니다. 어플라이 눌러서 캔슬, 여기다가 디파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잡고요.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디파인 잡는 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오픈 바디가 나눠져 있는데 그 밑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프로파일이 이 가이드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플라이 눌러보면은 이 룰대로 그대로 이 포인트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인터섹트 될 때는 그 인터섹트 된 걸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이드, 이쪽은 이쪽대로 따라가겠지만은 이쪽은 이쪽대로 따라갔을 때는 에러가 나죠. 왜냐, 어떤 놈의 기준을 맞출 줄 모르겠다는 얘기죠. 어떤 놈의, 바로 이쪽에 맞추자니 이쪽에 맞출 포인트는 어떤 것이며 과연 이쪽의 룰을 따라가려니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는 강제적으로 규정을 지르자. 그게 바로 앵커 포인트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 첫 번째 가이드 커브에 관련된 앵커 포드, 이 포인트가 그쪽 가이드 커브를 추적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되죠. 두 번째, 이 포인트가 이쪽 가이드 커브를 추적하는 거다. 앵커 포인트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르니까 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를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스파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딘가 그 접힌다는 뜻입니다. 종이로 맞으면 접히는 부분이라서 피스가 완성될 수 없다. 스파인을 선택해달라 하고 여기에 스파인이 자동적으로 가 있습니다. 스파인이 기본적으로 스케치 5번이 되어 있는데 스파인이 한번 이걸 해볼까요? 스파인을 이걸 선택했을 경우 어플라이 됐죠. 이제 스파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얘를 선택했으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커브 2를 선택했죠. 오케이 누르니까 다음과 같이 앵커 포인트와 두 개의 가이드 커브를 이용한 것. 앵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 가이드 커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내가 그 인터섹트 하고 싶은 포인트 부분에 정확한 가이드 커브를 그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인터섹트한 가이드 커브를 이렇게 그리고요. 또 이쪽에 인터섹트한 가이드 커브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렇게 된다면 앵커 포인트 사용하지 않고 되고요.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은 잡고 떨어져 있는 이 가이드를 따라가려면 당연히 앵커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크기는 이 프로파일의 룰에 맞게 좀 더 확대돼서 가는 거죠. 이렇다는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실행시키고 다음 단계를 들어가겠습니다. 단계는 스파인 커브. 우리 지금까지 방금 전에 했던 스파인 커브 뭔지 모르지만은 다른 거 선택하니까 됐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파인 커브가 있고요. 여기 디파인을 잡아놓고요. 서피스가 두 개가 완성되는데 이걸 한번 지어가서 제가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스파인 커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첫 시간이 아니죠. 방금 전에 뵀던 레퍼런스 서피스에 썼던 거와 동일하게 아주 간단하게 원 가이드 커브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 가이드 커브, 하나의 가이드 커브를 통과하는 것은 이제 짐작이 가시죠. 저 룰을 따라간다. 그죠? 그리고 중앙에 있으니까 정정에 맞는 이 룰을 따라가죠. 좋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근데 이게 무슨 스파인을 대용하냐? 스파인을 보니까 디폴트 스플라인 1이라고 써있어요. 바로 이 스플라인 1을 자동으로 스파인의 용도로도 썼던 거죠. 오케이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피스 5번, 이 수입 서피스 5번에 대한 색깔을 푸른색 이렇게 놓고요. 얘에 대해서 프로퍼티에 가서 트랜스페런트도 아마 좀 많이 늘려야겠어요. 이렇게 해놓고요. 두 번째 서피스를 저는 수입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만들어서 프로파일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고요. 그것을 그 룰을 따라가는 가이드 컵을 똑같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쓰고요. 아까는 이 상태에서 그냥 오케이 해버렸죠. 하지 않고 스파인을 눌러서 이 직선의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apply 딱 지워버린 다음에 오케이를 해보니까 지금 두 개의 서피스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즉 첫 번째 이 수입 5번에 대한 스플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스플라인에 대한 스파인을 썼죠. 수입 5번에 대한 스파인 척추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수입 6번에 대한 스파인은 바로 이 직선을 썼죠. 가이드 컵은 물론 똑같이 이걸로 썼고요. 그럴 때 한번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피스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단면이 필요하다 했죠. 제가 말씀드린 이 이론은요, 카티아만의 이론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어떤 캐릭터든 간에 서피스가 만들면 단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리값이 필요하고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단면이 필요하고 거리값을 과연 뭘로 통제하냐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가이드 커브의 양에 의해서 거리값이 통제했죠. 그럼 방향성은 바로 그 가이드 커브에 대한 스파인이 방향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파란색 서피스는 그 가이드 커브에 의한 가이드 커브랑 스파인이랑 공용으로 썼죠. 두 번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스파인이 디폴트가 스플라인 1번이죠. 이 스플라인 1번 가지고 스파인도 쓰고 바로 가이드 커브도 쓴 거죠. 스플라인 1번 이걸 가지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값이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스파인이 그 거리값도 결정하고요. 방향성 값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스파인은 순간순간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어떤 특성의 방향성을 결정하냐면은 순간순간마다 그 단면이 노멀하게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과연 노멀한 건지 증거를 증명할 수 없지만 끝포인트를 딱 보시면요. 이 끝포인트가 이거와 직각으로 순간에 이루어지는 걸 보십니다. 이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그 가정하에서 봤을 때 보면은 노멀하게 갑니다. 그렇지만은 두 번째 만든 이 서피스를 보니까 이 방향대로 이 스파인의 두 번째 수입 6번은 스파인을 라인을 썼죠. 이 척추를 그 척추에 노멀하게 서피스가 완성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순간을 볼까요? 요 가이드 커브 요 순간에 대해서의 이 노란색 서피스는 이 스파인에 노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선으로 노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얇아질 수밖에 없죠. 요 부분이 순간순간으로 이렇게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내려오면서 이 끝포인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직각을 이루어졌죠. 이 원리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서피스. 따라서 서피스가 완성될 조건 그만 알면 돼요. 어떠한 평면에서 평면이 그 단면이라 그러죠. 그 단면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나갈 가이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가이드 그 룰이죠. 일종의 그 룰이 있어야 되고 그 룰이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룰의 길이 값이 즉 끝 한계 리미트 값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고요. 먼저 이것은 어떤 서피스 다른 서피스를 만들면서 이제 점점 접근해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징 스파인 커브를 사용한 거 차이점 아십시오. 항상 그 스파인 커브에 대해서 노멀하게 서피스를 만들려는 특색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이걸 보고요. 디파인을 잡고요. 이번에는 포지션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얘들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기존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이 단면이 이 가이드 컵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스파인은
대충 이 방향으로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파인은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스파인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커브는 바로 이렇게 따라가죠? 맞습니까? 그래서 포지션 프로파일이라는 걸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반대로 이걸 대충 이 반대로 가죠? 신기하죠? 한번 가서 눌러보겠습니다. 확대를 눌러서 보니까 여러 가지의 포지션 프로파일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X 방향의 인버터, Y 방향 인버터 이 내용만 보겠습니다. 대충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아시겠죠? 방향성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옵션은 다른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포지션 프로파일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단면과 그 가이드가 한 면에 붙어 있어요. 한 면에서 제가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이 단면이 이 가이드 커브를 따라다녀야 돼. 어플라이 누르면은 한 면에서 이러한 엉뚱한 서피스가 완성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포지션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른 모양을 갖고 가고 싶다. 딱 놔서 보니까 지금 그 단면이 이렇게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가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단면이 중앙쯤에 되는 것이 이 포인트, 이 중앙점에 되는 것이 이 가이드 컵을 쫓아가고 싶어요. 그럴 경우 포지션 프로파일에서 확대 열어서 앵커 포인트 온 더 프로파일, 프로파일에 있는 포인트를 앵커로 삼겠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 프로파일에 제가 미리 찍어 놓은 이 포인트가 있죠. 이 포인트를 클릭함으로써 전체 요 단면에서의 요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쪽에 가서 가죠. 쫓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X 엑시스나 Y 엑시스는 이럴 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뀌긴 합니다. 이렇게 Y 방향, X 방향. 바로 뭐냐면은 녹색이 요 기본 그 방향이 바뀌는 거죠. 끄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플라이. 근데 이번에는 이 오리진, 그러니까 포지션 파라메터 오리진 더 퍼스트 C 플랜 써있죠. 거기서 이 오리진 인 더 퍼스트 C 플랜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녹색의 중심 포인트예요. 처음에 이렇게 퍼스트 C 플랜이거든요. 이 위치를 나는 얼마만큼 떨어져서 하겠냐, 20에 50만큼 떨어져서 하겠다. 이만큼 떨어진 거죠. 바로 X 방향으로 20에 Y 방향으로 50만큼 떨어져서 한 거다. 요거 의미하죠. 그럼 이렇게 난 이런 거 모르겠고, 여기다가 이메일 난 포인트 찍겠다. 여기다가 요 포인트 너무 멀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단면이 위치가 변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이게 에러가 나냐면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방금 에러 난 이유는 여기서 이 단면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왜 엉뚱 여기까지 찍어와서 여기서 늘리게 만드냐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좀 근거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거 있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하기 전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투 커브를 이용해서 이 커브에 몇 포인트에서 노멀한 걸 만들어서요,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오고 요 커브죠. 여기에다가 플랜을 찍겠습니다. 온 플랜 해서 같은 면상에 때 이쯤에 위치에다 놓고 찍어 놓겠습니다. 미리 놓고 수입을 가겠습니다. 수입 와서 요 프로파일이 요 가이드를 따라가고요. 어플라이 누르면 이상한 형태 따라간다 했죠. 이렇게 하지 않고 포지션 프로파일 놓고 쇼 파라미터를 보이게 해서 앵커 포인트를 이 프로파일 내에 미리 그려놓은 거에다가 앵커 포인트를 삼아서 중앙으로 가고요. 이 기본의 녹색 기본 좌표는 요 포인트의 룰을 따라가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시고 앵글은 플라이 돌죠. 45도 돌아보겠습니다.
돌죠? 이 방향성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세요. 이 디렉션은 어느 방향성? 이 방향과 같을까요? 이 방향을 기준에 45도일까요? 디렉션에 대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수입, 익스플리키트 수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이 임플리키트 수입은 사실 MD2 모듈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듭니다. 힘드시고요. 오늘 힘든 게 아니라 못하죠. 아예 이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못하고요. 그래도 저는 이것을 하겠고요. 사실 이것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어차피 포인트라는 단면의 연속인데 이런 단면을 미리 그려놓고 연속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이 디렉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